우리가 사는 세상은 참 여러 가지 빛깔이 있습니다. 수많은 자연의 색을 수십 번의 노고 끝에 천 위에 아름답게 펼치는 사람들. 우리 사회를 좀 더 예쁘게, 좀 더 다양하게 만들어가는 천연염색 공방 마을기업. 오늘 그 주인공들을 만나봅니다. 오늘의 주인공을 만나기 위해 찾은 이곳. 이름만 봐도 예술적 감각이 느껴지는 조소마을입니다. 농촌의 겨울은 한가하다 하지만 김영순 대표의 공장은 매일매일 바쁘게 흘러갑니다. 하얀 도화지에 그림을 그리는 것처럼 김 대표는 천에 예쁜 색깔을 입힙니다. 지금 이게 울이거든요. 울 스카프인데요. 저희가 이 울 스카프든지 뭐 텐셀이든지 실크든지 무슨 원단이든지 간에 처음에 염색을 할 때는 이게 수분을 잘 먹어야 돼요. 그래서 물을 먹어야 염색에 들어갈 때 얼룩이 안 지거든요. 그래서 얼룩 방지하기 위해서 수분을 충분하게 지금 지켜서 건져 놓은 거예요. 네, 천연염색이라고 많이들 들어보셨죠? 자연의 색을 따다 하얀 천에 다양한 색과 모양을 내는 작업을 말하는데요. 이게 락이라고 하는 염료예요. 동물성 염료거든요. 이거는요. 그래서 이 염료를 쓰면 결례도도 좋고 이렇게 자주 세탁하고 할 때도 주방 세제 같은 거 그런 걸로만 빨래 하시면 결례도가 아주 좋아서 좀 인기 있는 색깔입니다. 이게. 수분을 충분히 머금은 천을 한 차례 말려 염료에다 이렇게 넣고 염료가 천에 스며들 수 있게 적정 온도까지 끓이는 작업을 해줍니다. 40도는 아직 안 되고 30도 조금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한 50도 이상 올라가게 되면 색깔이 더 예쁘게 나오네요. 김영순 대표가 쉬지 않고 천에 색을 입히는 동안 남편인 송일용 사무장은 아내를 도와주지 않고 가만히 지켜보기만 하는데요. 일을 같이 안 하시고 쳐다보면 보고 계세요. 여기까지는 않고 저는 행정적인 또 홍보 또 스카프에 대한 판매 이런 쪽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제 염색하고 이런 모든 기술적인 측면은 와이프하고 동아리 회원들이 다 하고 있죠. 색깔 어때요? 색깔이? 이제 짙어지는데 많이 네, 짙어지고 조금 더 한 60도까지만 올리고 불을 끌 거거든요. 60도까지 올라가면 색깔이 더 많이 진해져요. 적정한 온도에서 염료가 충분히 천에 스며들면 염색 작업은 마무리가 되는데요.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이거를 물기를 좀 날려야 되니까 탈수를 하는 과정이에요. 이제 이렇게 해서 이거는 이제 염색은 끝났어요. 서울 생활을 마치고 천연염색과 사랑에 빠지면서 김영순 대표는 지금의 조소마을에 터를 잡게 됐는데요. 천연염색의 소재는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들풀, 꽃, 나뭇잎 등 자연 그 자체가 그녀의 작품이 되었습니다. 김 대표는 작품을 만들 뿐만 아니라 지역민들에게 천연염색의 매력을 알리는 역할도 하고 있는데요. 어린아이들이 저번에도 여기 고부초등학교 5학년 했었거든요. 갔었는데 봄에도 가서 한번 했다가 이번에 가을에 또 갔더니 이제 아는 얼굴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반갑다고 그냥 그때 했던 거 스카프 예쁘게 잘 메고 다닌다고 메고 왔어요. 그리고 이제 크로스백도 이번에 그때 가을에 했었는데 이것도 잘 들고 다닐 거라고 너무 좋다고. 근데 이제 가서 보면 좀 이렇게 소외된 애기들도 있어요. 좀 어디가 좀 지체 부자유가 있다든지 이제 그런 애기들은 가서 이제 다 좀 사랑으로 다 보듬어 주고 안아주고 이제 그러면서 저희가 이제 돌아올 땐 좀 마음 아프긴 하죠. 그래도 가서 그 애기들하고 부대끼고 오는 게 참 좋아요.
천연 염색을 하면서 지역을 위한 일이 뭐가 있을까 고민한 끝에 그녀는 천연 염색을 배우고 지역민들과 함께 나누는 마을 기업을 시작하게 됐다고 합니다. 사회적 기업은요, 저희가 특별한 뭐 계기 이런 거보다도 이 생활 속에서 살다 보니까 우리가 이 쉽게 말해서 이게 마을 기업이기 때문에 마을에 어르신들 있잖아요. 그 어르신들도 어떻게 하면 이렇게 유휴 그 노는 시간들이 있어요. 농사하는 시간도 있지만 그런 시간들을 많이 활용해서 같이 이렇게 좀 상생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것을 생각해 보다가 보니까 이런 것도 괜찮겠다 싶어서 이렇게 사회적 기업에 저희가 발을 딛게 됐어요. 곱게 물든 천에 이제 모양을 새길 차례입니다. 천연 염색의 하이라이트라 할 수 있는 무늬내기는 자연의 소재들로 예쁘고 다양한 모양을 내는데요. 단풍잎을 여기다 좀 쫙 깔 거거든요. 단풍잎하고 도토리 이파리나 이런 게 좀 오리나무 이파리 이제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이런 거를 이제 예쁘게 잘 배열을 해서 써야 되기 때문에 단풍잎을 많이 채취를 해서 냉장고에다 다 넣어놨었어요. 조소마을의 어르신들과 동아리 회원들이 사계절 내내 정성으로 모은 이파리들. 잠시 후 공개될 스카프가 기대가 되는데요. 천연염색 같은 동아리도 있고 또 그 주변에 우리 동네 어르신들, 마을에 어르신들 그렇게 하면 또 일자리 창출도 되잖아요. 그래서 메리골드 같은 것도 심어서 이 동네 그 마을 회원들이 다 채취해서 갖다 줘요. 갖다 주면 저희는 이제 말려서 잘 보관해서 열심히 잘 쓰고 이제 그렇게 하면 또 보수가 또 타다하게 되죠. 천연 염색에 쓰일 재료로 좋은 게 보인다 싶으면 전국 각지에서 이렇게 재료들을 보내주기도 한답니다. 이게 지금 서울의 양재동에서 공수해온 거거든요. 이렇게 예쁜 단풍잎이 참 드물어요. 그리고 정읍에는 여기 지역이 지금 정읍인데 정읍에는 이렇게 큰 단풍잎보다 주로 애기손 단풍이라고 좀 자라요. 단풍잎이. 그래서 이제 지인들한테 전국에 있는 지인들한테 다 공수를 해달라 그래갖고 다 그래서 이렇게 모아온 게 이렇게 많아요. 김 대표의 천연 염색 공장에서 만드는 제품은 어느 것 하나 똑같은 게 없습니다. 제품을 제작할 때마다 다양한 모양과 색으로 소비자들을 만족시키고 있는데요. 할 때마다 놓는 게 좀 다르기 때문에 모양도 항상 다르게 나오고 똑같은 스카프가 나오는 게 아니고 항상 공장에서 찍어내는 거는 여러 개를 찍어내지만 이걸 손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전부 다 달라요. 똑같은 거는 하나도 없어요. 자, 고운 천 위에 가을이 피었습니다. 이렇게 나뭇잎을 가지런히 놓은 다음 한 번 더 천을 덮어서 이렇게 말아주는데요. 이렇게 천을 꼼꼼히 마는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여기 망이 있어요 밑에. 그래서 망 위에 놓고 우리 고구마 찔 때 연상하시면 돼요. 망 위에 놓고 물 놓고 밑에서 불을 지펴서 끓여서 한 3시간 정도 수증기로 찌는 거예요. 간단한 작업은 아니다, 그죠? 간단한 작업이 아닌데 또 재미도 괜찮아요. 힘들어도 또 이렇게 해서 제품을 내놓으면 고객들이 너무 좋아하세요. 그래서 고객 만족도 되고 제 만족도 되고 그렇습니다. 아니요, 쫄쫄한 게 이거 짜진 거예요. 찜통에서 꺼낸 염색천은 하루 정도 말리는 시간을 갖는데요. 어떻게 나올까? 이제 마를 때부터 마음으로 기원하죠. 잘 나와라, 잘 나와라, 잘 나와라 이렇게. 그러면서 정성을 쏟으면 잘 나올 때가 있어요. 자, 드디어 작품이 공개가 됩니다. 예뻐요? 야, 이거 대표님 이거는 뭘로 만드신 거예요? 도토리 이파리 하고요. 단풍잎하고 넣었어요.
야, 색깔이 이렇게 예. 나오네요. 이렇게 보시면 요대로 나오잖아요. 이렇게 나온 거예요 지금. 겨울에는 엄청 따뜻하고 보온성이 좋고요. 사모님들이 엄청 선호하는 스카프예요. 트렌드에 민감한 여성 고객들에게 특히나 더 인기가 있다는 천연염색 스카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은 있지만 한 번만 해본 사람은 없다는 천연 스카프의 매력. 정말 예쁘죠? 색깔은 여러 가지 색깔이 있어요. 이거는 지금 메리골드거든요. 이게 메리골드인데 여름에 가을쯤에 꽃이 많이 펴요. 한여름 지나서 이제 그때 이제 우리 동아리들이 전부 나가서 채취를 하죠. 다 따서 말려서 지금 여기까지 이제 온 거예요. 염색하러 얘가. 그래서 이걸로 하면 황금색도 나올 수도 있고 또 여기에다가 이제 이 자체는 노란 색깔인데 철매암을 하면 카키색이 나오고 동매염을 하면 머스타드 색깔이 나오고 이게 매염제에 따라서 한 12가지 색깔을 낼 수가 있어요. 이거 하나 가지고도. 이거는요 노란색으로 메리골드를 먼저 입히고 꼭두선이로 분홍색 입혀가지고 에코 염색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쏘리톤이 나왔잖아요. 이건 노란색이고 여기는 분홍색이고 여기 가운데 또 색깔이 있고 그래서 이렇게 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로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마다 취향이 다르듯이 이것도 다 취향이 좀 다르게 해가지고 염색을 했어요. 이렇게 섬유와 염료는 각각의 특성에 따라 염색되는 성향이 다른데요. 매염제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어떤 무늬를 내느냐에 따라 천연염색은 더 아름다운 빛깔을 낸다고 합니다. 단풍나무는 지금 거의 졌을 것 같고 도토리 파리가 좀 남아있을 것 같아요. 이것도 이제 철마다 이렇게 또 나오는 게 다 틀리겠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봄서부터 시간 나는 대로 때때로 해요. 꽃이 피는 봄, 푸른 잎이 풍성한 여름, 그리고 형형색색의 모양을 이루는 가을까지. 천연염색의 재료는 무궁무진한데요. 그런데 이렇게 겨울철 말라버린 잎도 염색 재료로 쓰일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이렇게 지금 너무 이렇게 오그라진 거 하지 말고 계절이 겨울이 다오니까 이게 다 떨어져서 그러는데요. 이거를 또 이제 워낙 없을 때는 마른 거를 물에 담가가지고 불려가지고 해도 이염은 그런 대로 나와요. 보물 찾기가 보물이 널려 있네요, 그냥. 단풍이 1000종이 넘는 데잖아요. 종자가 우리나라에 있는 것만 해도 이제 큰 단풍은 밑에다 깔고 작은 것일수록 위로 이렇게 올라가면서 그렇게 해놓으면 좀 자연스러운 맛이 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또 한쪽으로는 여백도 많이 좀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단풍잎 한 잎 정도만 딱 띄워서 해놓으면 정말 예쁘죠. 천연염색을 하는 분들은 늘 보던 꽃도 이파리도 다시 보는 습관이 생긴다고 하는데요. 인자? 황인자는 붉은 종이야. 그지? 진짜 참 응. 이쁘네요. 이쁘고 아유 여기 있어도 이거 몰랐네. 이거 이파리를 이렇게 보면 이게 이염하면은 에코 염색하면 잘 될까 해가지고 여기 가도 이런 것만 보여요. 어디 가든지.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캐치해가지고 염색할 때 해봐요. 색을 보는 감각과 탁월한 패션 센스. 사실 김 대표는 서울에서 오래 생활한 서울 토박이인데요. 그녀가 시골로 내려와 천연염색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과연 무엇일까요? 여기 시골에 내려오기 전에 서울에서 의상실을 한 30년 정도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쌓여있는 천도 엄청 많잖아요. 그 정리하고 내려왔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 천도 정리도 하고 또 놓아두면 이거 뭐예요. 제가 없으면 이건 다 쓰레기잖아요. 우리 면 안에 성모의 집이 있어요. 거기에 어르신들 계시거든요. 한 30명쯤 계신데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그냥 어르신들
쉽게 입을 수 있는 속바지, 겉바지 겸 그냥 입고 활동도 할 수 있게 편하게 또 이제 그 어르신들 계신 대로 해서 보내기로 결정을 하고 지금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요즘 김 대표는 천연염색의 매력을 좀 더 널리 알리기 위해서 온라인 판매에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예쁘고 편하게 입을 수 있는 개량 한복에 대한 온라인 판매를 현재 준비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런 개량 한복에 대해서 이제 홍보도 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개량 한복을 좀 정착화시키는 그런 우리 판매 방법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예, 뭐 쭉 해서 만들어 놓고 그런 거는 우리 선에서는 못 해요. 양산하기는 어렵다. 그거는 주문 힘들고요. 제작은 가능하다고요? 주문 제작은 해줄 수 있죠. 근데 이제 주문 제작이 엄청 가격이 때가 비싼데 그 가격을 가지고 할 수 있느냐. 여기처럼 이렇게 진하게 하려면 5번, 6번, 뭐 8번까지도 염색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진한 색을 낼 때는 더 많은 염색을 해야 돼요. 한 번, 2번 해가지고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염색이 천연 염색이 엄청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 우리 천연 염색 하는 사람들은 보람을 가지고 하는데 너무나 우리 사회에서 값어치를 좀 막 이렇게 깎으려고 그 왜 공산품처럼 많이 하는 게 아닌데도 사람들이 좀 너무 비싸다 이런 선입견을 갖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엄청 여러 번 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좀 비쌀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좀 그런 건 감안해가지고 소비자님들이 생각해서 좀 비싸다 생각하시지 마시고 아 이거는 손이 너무 많이 갔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좀 구매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로지 수작업으로 만들어지는 천연염색 작품들. 김 대표는 천 한 조각 한 조각이 만들어지는 데에 수많은 공과 시간을 들여야 하기 때문에 천연염색의 가치는 더 높게 평가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천연염색의 판로에도 빨간불이 켜졌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송일용 사무장은 다양한 판로 개척에 노력 중이라고 합니다. 코로나로 인한 어려운 그 판매 수요를 창출하는 데 있어서 애로점이 많이 있습니다만 나름대로 외부 활동을 좀 해서 수요 창출을 하는데 좀 노력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부분에서 더 적극적으로 활동을 해서 온라인에 지금 현재 온라인 판매가 부족하고 있는데 온라인 쪽으로 개척을 하고자 합니다. 그림처럼 보이는 이것. 이것도 천연염색으로 만든 작품이라고 하는데요. 그림판을 놓고 이제 풀로 요런 부분은 다 메꾸고 여기는 남기고 그렇게 해서 이제 염색을 하고 또 이제 그거를 풀을 지우고 그런 방법을 계속 해가면서 여기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냥 분야별로 틀리게 염색이 들어가는데 요게 지금 한번 이 그림 하나가 완성이 될 때는 쪽통에 한 20번 들어갔다 나갔다 해야 이 작품 하나가 되기 때문에 힘들기는 하지만 하고 나면 좋잖아요. 이런 거 하나 완성하기 어렵죠. 자연의 색과 정성이 만든 천연염색 작품. 정말 작품 안에서 빛이 나는 것 같습니다. 마을 기업이 지금 전라북도에도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 동아리처럼 다 모여 있어서 같이 가는 거, 같이 상생하는 거, 그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거를 하다 보면 쉽게 말해서 벌써 나뭇잎부터 채취할 때도 또 꽃을 딸 때도 이런 것들이 다 제 손으로 할 수는 없잖아요. 이게 다 어르신들이나 우리 동아리 팀들이나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좀 부족한 부분은 다른 쪽에서 또 같이 밀어주고 그래서 우리 같이 같이 가자. 저는 그런 거를 제일로 알고 있어요. 마을 주민들의 노력과 정성이 만든 보물 같은 작품이 만들어지는 조소마을 천연염색 공방. 같이 상생하고 더불어 사는 이들이 만든 작품이라 더 아름답고 빛이 나는 것 아닐까요? 앞으로도 이런 상생이 작품에 녹여져 더 멋지고 더 다양한 천연염색 제품들을 만날 수 있길 응원하겠습니다.